살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요게 얇아지면서 턱이 이렇게 들어가서 볼이 패이는 느낌이 나는 얼굴이 됩니다. 그렇게 줄게 되면 땅콩형 얼굴이 됐다, 또는 약간 해골형 얼굴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안녕하세요, 청담 리투 클리닉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턱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턱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요 사각에 손을 이렇게 얹고 꽉 깨물어 보면, 앙 하고 깨물어 보면 요 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이 이 근육을 줄이는 것,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이 근육을 얇아지게 하는 것, 이게 사각턱 보톡스 시술이 되고요. 대한민국 또는 아시아권에서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간단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사각턱 근육은 잘 보면 요 광대뼈, 그리고 여기 사각, 요렇게 지금 제 손가락이 가리고 있는 요 방향으로 묻혀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도 보톡스를 안 맞으신 분이라면 손을 대고 깨물었을 때 아래가 약간 사탕처럼, 약간 호두가 하나 있는 것처럼, 특히 남자분들은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보톡스를 좀 맞아보신 분이다 라고 하면 여기 손 대고 만져보면 약간 널판지처럼 이렇게 전체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 근육 자체를 줄이는 것, 이게 사각턱 보톡스에 우리가 얻으려는 효과가 되고요. 우리 한국인들, 특히 광대가 좀 있는 아시안 계열은 여기를 맞으면 좀 갸름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맞는 시술이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턱보톡스 시술, 그리고 워낙 수요가 많아서 너무 많이 하는 시술인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부작용은, 첫 번째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정면에서 지금 제가 보면 제 손가락만큼 이제 근육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죠. 둔탁한 턱이 되고 사각이 되면 안 예쁘니까 요거를 줄여서 좀 갸름하게 만든다, 이게 목적인데, 이 근육만큼 어떻게 보면 살이 이렇게 들려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납작해지면 살이 내려놔지는 거죠. 이 살이 너무 없거나 또는 이 살의 탄력이 너무 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이 중년 이상 또는 젊은 사람이라도 살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요게 얇아지면서 턱이 이렇게 들어가서 볼이 패이는 느낌이 나는 얼굴이 됩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줄게 되면 땅콩형 얼굴이 됐다, 또는 약간 해골형 얼굴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은 보톡스를 맞으면 우리 환자분은 이렇게 꺼질 거니까 하지 마세요, 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리프팅 시술, 타이트닝 시술, 튠페이스 이런 등등의 시술들을 하면서 하면 조금 보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제안을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만져보고 살이 너무 하늘하늘하다, 그리고 살이 너무 없다 이러면 볼이 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대부분의 20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한 4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 같은 경우는요, 빈도는 굉장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새는 턱보톡스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의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이런 시술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이제 이론적인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 턱 근육이 아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웃는 근육, 이렇게 웃으면 이 웃는 근육, 입술을 당기는 근육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가 너무 퍼지거나 또는 자기의 꼭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각자마다 이 근육의 위치랑 붙는 게 다 다르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알통 이렇게 만들어 보면, 누구는 알통이 좀 중심에 모여 있고 누구는 좀 넓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좀 우아한 표현으로 해부학적 변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자기가 근육의 위치가 좀 달라서 생기는 확률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보톡스가 좀 퍼져서 원치 않는 근육,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 웃을 때 뭔가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생기는 확률이 일단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킨 건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거의 무조건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잘 안 돌아오면 일종의 재활 훈련을, 자기가 이쪽이 잘 안 웃어지면 열심히 재활 훈련하면서 열심히 웃어주면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가 두 번째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을 언제 쓰냐 하면 씹을 때, 뭔가 음식을 먹거나 질긴 거를 먹으면 이렇게 씹을 때 쓰게 되죠. 근데 이 근육을 너무 힘을 빼버리면 턱 근육, 저작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 외에도 측두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넓게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또 씹을 때 같이 쓰시거든요.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자기 여기 관자 부위쯤에 이렇게 손을 대고 또 역시 꽉 깨물어 보면 남자분들은 특히 잘 느껴질 거예요. 여기가 볼록하고 지금 저도 보면 누르고 깨물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있는 분들이 있고 남자분들은 거의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좀 뭐 많이 씹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육도 잘 생기고. 근데 요걸 이제 측두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힘을 너무 빼버리면 우리가 어쨌든 매일매일 먹기는 하니까 여기도 같이 많이 써서 여기가 넓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양팔로 맨날 뭘 들어야 되는데 왼팔 마비시켜놓으면 오른팔이 굵어지겠죠? 또 우아한 표현으로는 보상성 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걸로 많이 씹어서 여기가 커진다. 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여자분들은 머리를 열고 있거나 뭐 앞머리가 없다 이러면 여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거나 관자가 넓어 보이는, 얼굴이 와이드해 보이겠죠? 좋지 않으니까 역시 보톡스를 맞을 때 나 이거 좀 남아있는데 한다고 막 더 넣어가지고 너무 줄이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게 부작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잘 상담을 해서 이 두 개를 너무 크면 같이 놓는 경우도 있고 뭐 번갈아 놓는 경우도 있고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따라서 환자분 따라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세 번째로 주의할 사항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시술을 한 직후 그리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내에 씹으면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별일이 아니고 근육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일부만 줄어들고 일부는 아직 안 줄어들어서 생기는 접힘 현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지기도 하고,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 시술을 하신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하면 그 부분을 리터치를 해주실 거예요. 그 리터치를 맞으면 바로 사라지는, 되게 처음에 좀 놀랄 수 있지만 별거 아닌 부작용 내지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과정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걱정될 수 있는 포인트, 주의사항 정도가 될 것 같고, 요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신경 쓸 만한 것부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순서로 제 기준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보톡스도 주사 시술이거든요. 주사를 찌르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들 수 있고요. 넣은 부분에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날 수 있고, 어쨌든 찌르면 근육에 상처가 나기는 하잖아요. 그럼 씹을 때 약간 뭔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며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중에 이제 주사를 하다가 조금 얕게 들어간다거나 피부가 얇으면 이 피부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나는 수도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어쨌든 시술 부위에 뭔가 약간 불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톡스 물질에 자기가 민감한 분들은 약간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주사 맞은 부위 주변으로 심하지 않고 그냥 발그레하게 가렵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지켜보셔도 되고, 걱정되면 시술하신 병원에 연락하면 가벼운 처방전을 주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하면서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불편이지만 신경은 쓰일 수 있는 불편 정도가 이제 다섯 번째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볼이 패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초반에 드렸지만 이 근육이 이렇게 있던 부분이 얇아지면서 일종의 물리학적인 거거든요. 여기 들고 있다가 받치고 있다가 꺼지니까 얇아지니까 이제 굴곡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톡스를 하고 볼펜이 생겼다라고 하면 원래 볼펜이 약간 있었는데 보톡스를 하는 그 턱 근육의 비대로 인해서 턱 근육으로 이제 가리고 있던 게 보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볼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줄면 약간 처져서 여기가 더 뭉쳐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턱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를 맞고 볼이 패인다거나 약간 요 턱 라인이 좀 처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세트예요. 세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 상담을 할 때 그분의 나이, 피부의 어떤 탄력 정도, 그리고 살의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맞으면 반드시 꺼질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보톡스를 맞을 거면 이러한 좀 타이트닝 시술이나 이런 걸 한 뒤에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도 약간은 꺼져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옵셔널하게 제가 드리기는 하는데 보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보면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시술을 전에 어느 정도는 조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팔이 너무 얇거나 살이 너무 없거나 탄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안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속이 편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50대 이후에 예를 들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의 살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아세요. 예를 들어 자기가 옛날에 토보톡스를 맞았는데 여기가 줄어들어서 너무 꺼져서 고생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살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가 약간 넓고 볼이 좀 이렇게 덜 꺼져 보이는 게 본인의 만족에 더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할 수 있고, 다른 시술로도 충분히 예뻐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맞는다면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결정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간단한 시술이지만 주의할 점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터보톡스 외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